안녕하세요. 장사천재 양승일입니다. 오늘은 망하지 않는 창업 프로세스 2편 권리금 및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상권 분석이랑 점포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오픈한 백산화로를 사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이전 영상을 보고 오지 않으신 분들은 1편을 좀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 브랜딩이랑 인테리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구독하고 저장하기 해두시고 영상을 쭉 이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요즘 권리금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가끔 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거든요. 말도 안 되는 권리금이 걸려있는 것도 많고요. 권리금을 분석하는 대표님만의 방식이 있을까요? 네, 우선 그 권리금 분석 얘기하기 전에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절대 점포 가실 때 급하게 하시면 안 되고 절대 하나하나에 힘 다 줘서 목숨 걸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간혹 금매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침 그 동네를 보고 있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천천히 그런 점포를 기다리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번 부동산 연락드리고 매번 매장 찾아가보고 사장님이 찾아가보고 이렇게 하시면 힘이 너무 빠지기 때문에 좋은 점포를 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넉넉하신 상황이 아닐 때는 최대한 길게 목숨 걸지 않고 천천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되도록 네이버 보시고 전화로 일을 80% 이상 하시는 게 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점포를 얻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월세나 보증금이 시세보다 저렴한지, 그리고 두 번째는 권리금이 있다면 권리금이 싼지, 권리금이 타당한지 이렇게 두 가지를 보면서 점포를 얻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월세나 보증금이 싸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거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월세나 보증금이 싼 점포를 보면서 유추해낼 수 있는 게 월세나 보증금이 싸면 건물에 이제 융자가 없을 확률이 높아요. 건물주가 이제 대출이 없으니까 월세나 보증금을 싸게 내주고 있을 확률이 높고 두 번째는 건물주의 성향이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희같이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기준에서 건물주 성향이 좋다는 거는 건물주가 저희 점포에 무관심해야 돼요. 근처에 살지도 않고 잘 와보지도 않고 근처의 시세도 잘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가 저희는 이제 장사하기가 되게 편한 경우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월세랑 보증금이 시세보다 저렴한 경우에는 건물이 이제 재정적으로 안정돼 있을 확률이 높고 건물주도 성향이 이제 괜찮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월세가 싼 것 이상으로도 좋은 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두 번째로 권리금이 싼지 타당한지 조금 금액적으로 평가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우선 첫 창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수익률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계산하겠다고 하면 영상도 너무 길어지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 영상을 따로 찍도록 하고 대충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충 수수료비랑 인건비 합쳐서 60%, 월세랑 관리비를 합쳐서 10% 정도 잡고 30%가 세전 영업이익이라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권리금을 측정을 하려면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개념이 회수기간입니다. 회수기간은 저희가 투자를 했을 때 이걸 몇 개월 만에 회수를 할 건지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건데 저는 이 기간을 보통 15개월로 설정을 합니다. 15개월 정도로 잡아서 계산이 맞으면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도 이제 수익률이 조금 안 나온다거나 장사가 조금 안 나오는 경우에도 18개월, 20개월 안에 이제 회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2년 안에는 회수가 돼야 저희가 혹시라도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매장을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누가 매장을 사고 싶다고 했을 때 원금 회수가 끝났으니까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연장을 하고 싶으면 연장을 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안에는 회수를 끝마치는 걸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게 영업이익이 30%고 회수기간을 15개월로 잡았다고 계산을 해볼게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무권리 자리 A가 있고 권리금이 1억 5천인 자리 B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권리금 1억 5천만 원을 15개월 만에 회수를 하려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권리금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순전히 자리 때문에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더 벌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영업이익률이 30%라고 잡았으니까 한 달에 이제 1,000만 원을 더 벌려면 매출로는 3,300만 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고깃집이라고 치고 테이블 단가가 8만 원 정도 나온다고 계산했을 때 3,300만 원을 8만 원으로 나누면 41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B자리는 A자리보다 순전히 자리 때문에 410테이블, 그러니까 하루에 13팀에서 14팀 정도가 그 자리 때문에 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고깃집보다 테이블 단가가 더 높은 매장이면 13팀, 14팀까지 필요가 없을 수가 있고, 테이블 단가가 8만원씩 이렇게 안 나오는 매장이라고 치면 더 많은 고객이 이제 필요해지는 거겠죠. 아무튼 이런 수치보다 더 좋은 계산이 나오게 되면 그 권리금은 싼 거고, 이 수치보다 계산이 낮게 나오면 그 자리는 권리금이 비싸다고 보는 편입니다. 백산화로를 사례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 백산하루 창업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보증금이랑 월세는 3천만 원에 240만 원짜리 자리에 창업을 했고, 권리금은 4,800만 원 줬습니다. 관저동이라는 B급에서 10급 상권에 메인 자리를 얻었습니다. 상권이 약한 대신에 입지가 좋은 자리를 이제 선택을 한 거고, 이걸 권리금 먼저 말씀드리면, 이 점포를 권리금이 처음에 8천만 원이었는데 4,800만 원까지 깎았거든요. 저한테 이제 특별한 팁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평상시에 많이 물어보긴 하는데, 사실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 이제 8천만 원 부를 때 세입자분이랑 얼굴 트고 인사 한번 드렸고, 창업비가 모자라서 3천만 원이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돈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생기면 연락드리겠다고 연락처를 받아놨고요. 세입자분도 제 연락처가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기존 세입자분이 두세 달쯤 뒤에 저한테 5천만 원에 해보겠냐고 하길래 계약하겠다고 하고 이제 뛰어가가지고, 생각보다 살릴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4,500만 원에 해주면 안 되냐고 해서 4,800만 원에 이제 계약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했던 거는 그냥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여기서 급하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 군데의 상권을 동시에 보고 있고 여러 입지를 동시에 보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저한테 중요한 점포도 아니었고 급할 이유도 없고 급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던 수많은 점포 중에 이제 하나가 저렴하게 이제 걸리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깎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이미 이제 저희가 계약을 하러 갔다고 생각하면 기존 세입자분들은 장사를 이미 안 할 생각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직원들한테 뭐 이렇게 그만둘 준비를 하라고 했다거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지막에 마주본 자리에서 깎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투자금 측면에서 점포비 외에도 창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네, 보통 인테리어 비용이랑 설비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제 인테리어 업체랑도 협상을 잘 해야 됩니다. 저희가 매장 평수가 31, 2평 정도 되는데 에어컨이랑 주방 설비 2천만 원 정도는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체 평당 400만 원이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발품을 좀 많이 팔았습니다. 전체 비용이 9천에서 9,5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아낀 비용까지 2천만 원 더 하면 평당 400만 원이 안 들어간 거죠. 창업 비용을 낮추려면 인테리어랑 시설을 최대한 분리해야 됩니다. 인테리어는 신경 써야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직접 하겠다는 건 조금 어려운 얘기고, 인테리어는 위임하되 시설 같은 경우는 뭐 고깃집이라고 치면 닥트, 테이블, 의자, 에어컨, 주방, 간판 등등이 있는데 이런 건 발품을 조금 팔고 사람들 많이 만나보면 이제 해결을 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시설 같은 경우는 좀 직접 하시면 비용이 한 20% 정도 저렴하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저는 브랜딩이나 디자인 같은 비용은 인테리어 견적을 좀 깎아서 디자이너를 좀 따로 쓰는 편인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다음 영상에 이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권리금부터 모든 비용에서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와야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네, 수익률은 최소 25% 이상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운영해보면 오차가 좀 발생하기 때문에 임의로 이렇게 계산할 때 25%도 안 나오게 되면 실제로 장사가 조금만 안 돼버리면 바로 마이너스가 날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 거거든요. 대략적으로 이제 식재료 원가율은 이제 입에 들어가는 거 다 합쳐서 35% 내외, 인건비는 20에서 25% 내외가 이제 적절하다고 보통 말하는데, 요즘에 인건비가 많이 비싸지고 원재료율도 많이 비싸졌기 때문에 이 원재료랑 인건비를 맞출 수 있는 경우가 진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업단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원가율이랑 인건비를 합쳐서 60% 이내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데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월세 관리비, 마케팅비를 추가적으로 투입해도 수익률이 25%에서 30% 정도
나올 수 있게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가게 하나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본인 인건비를 안 잡으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수익률을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 사장님들 인건비는 400만 원 정도는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일하고 300만 원 남았다고 치면 마이너스 10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오픈한 백산하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계산을 좀 빡빡하게 해서 오토매장 기준으로 인건비랑 원재료를 합쳐도 55% 정도밖에 나오지 않게 만들어 놨고, 총 투자금은 한 1억 8천에서 9천 사이, 월에 남는 금액은 1,500만 원 정도 설정을 해서 12개월에서 13개월 정도면 회수가 끝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모델입니다. 그럼 대표님, 만약 지금 가게를 운영 중인데 적정 수익률만큼 안 나오는 경우라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사실 매출이 안 나와서 수익률이 깨지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한테 이제 고정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원가율이 아무리 좋아도, 인건비가 아무리 안 들어가도 고정비를 매출로 이길 수가 없으면 수익이 날 수가 없으니까요. 대신에 이제 매출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안 나오는 경우는 설비를 조금 개선을 해서 인건비를 줄이는 형태로 간다거나, 수익률이 잘 나오는 메뉴를 새로 개발한다거나 해서 원재료율이나 인건비를 개선하는 형태로 접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망하지 않는 창업 프로세스 2편 권리금이랑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산식이 좀 들어갈 것 같아서 많이 어려워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꼭 2번, 3번 돌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실제로 내 매장이나 앞으로 창업하는 매장에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는 3편으로 인테리어랑 브랜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신규 창업이나 업종 변경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고 이어서 올라오시는 영상들도 꼭 같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